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남원시장고 강동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예술 분야 공약으로 제6호 공약과 제7호 공약을 동시에 공개합니다. 먼저 제6호 공약으로 시립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습니다. 경주에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만 있습니다. 공주 부여에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은 고대사에서부터 근대사까지 우리 민족의 고대사가 전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지방자치 단위의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삼한시대, 가야,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서 근대사까지 마치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 법인으로 설립될 남원시립 역사문화재단에서는 국가 지정, 또 전라북도 지정 또는 미지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발굴, 복원 정비를 통해서 국가유산의 성격과 관광 자원을 통해서 남원을 세계적인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역사, 문화, 관광 도시를 대표할 축제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 관광,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물론 남원 관광발전 정책 등을 연구할 것입니다. 저는 2026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법인을 설립해서 2027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법인의 출연 예산 등 초기 재원은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단의 설립 이후 5년째부터는 자체 수익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호 공약으로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931년 처음 시작한 춘향제는 민선 9기 남원시장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에 춘향제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일입니다.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K컬처, K팝의 본 고향은 남원이며 판소리 춘향가는 그 본류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온전히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장수이자 최초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춘향제는 우리 민족의 기념비적인 축제입니다. 따라서 춘향제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열기 위한 웅비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6년 하반기에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대한민국 문화예술 분야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각계 각층의 모든 예술인들을 위원으로 위촉 범국가적 기구로 추진할 것을 선언합니다. 2030년 100주년 춘향제 행사 때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약 5만 평 규모의 춘향제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다양한 기록 전시관이 들어설 것입니다. 첫째, 춘향제 100년사의 모든 사료와 기록물, 영상물을 한데 모은 기록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며, 둘째, 고전소설 춘향전의 한문본과 한글본, 만화 등 모든 출판물, 그리고 춘향전 비평, 그리고 약 3천여 편에 해당되는 연구, 석박사 논문을 비롯한 17개국어로 번역된 외국어 번역본의 기록 전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1923년 제작된 대한민국 최초 영화 춘향전은 같은 이름으로 17편이 제작된 바 있습니다. 영화 춘향전의 필름, 포스터, 그리고 연극, 오페라, 뮤지컬, 무용, 발레, 드라마 등의 제작물의 기록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판소리 전국 명창대회에서 지금 역사가 57년 됐는데요. 57년사 사령관을 설치해가지고 제1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조상현 명창을 비롯해서 성창순, 신영희, 홍성덕, 안숙선, 유영애 명창 등 53인의 개인별 기록 전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미스 춘향 선발대회 80년사 사령관을 설치해서 춘향 출신 배우 홍세미, 최란, 오정혜 등 개인별 기록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여섯째, 대한민국 최고의 창극 전용 극장을 신축하여 상시 공연을 하고 춘향전 영화 전용 소극장을 신축해서 최초 영화 등 주말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계속 상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우리 남원은 세계적인 K컬처, K팝의 본고장으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공약으로 두 공약을 묶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질문 해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오마이뉴스 시민 김태윤입니다. 네, 우리 남원의 발굴의 역사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60년간 발굴된 유적과 인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남원의 혼이라고 하는 유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손질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전혀 전무하고 소실이 됐는지 분실이 됐는지 아니면 오래돼서 썩어서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문화재단에 담기에는 그릇이 좀 적고 자연사박물관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남원에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우선 지적해 주신 대로 해방 이후에 지금 우리 남원의 발굴의 역사가 60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의 발굴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단적인 예로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래에 경주 같은 경우는 아주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은 같은 시기에 우리 남원 도구의 행정타운인 남원시 하정동 일대 관아터를 새마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싹 부셔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했던 한옥 관아터를 부셔버렸다. 이게 결국은 우리 남원을 패망하게 만든 가장 기본적인 단초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발굴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200면 석동리 가면 그 백제 고분군이 있는데 지금 석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름철은 비가 거기 스며들었으면 모기떼들이 득실거리는 그러면서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에 지금 기록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적들이 국가 지정도 있고 도 지정도 있고 미 지정도 있습니다만은 걸쳐 있는 게 전부 산재해 있는 게 우리 문화재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전혀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를 놔두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해서 보존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착수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발굴이 돼서 우리 남원시에서 뭐 수장고에 아니면 뭐 박물관에 좀 보관을 해야 될 그럴 유물들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는 지금 그 보관 시설이 시립 박물관이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수장고 조그마한 게 하나가 지금 양림단지 안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대부족이죠. 그래서 전북대학교 박물관이나 광주대학교, 전남대학교 박물관, 심지어 공주대학교 박물관에도 지금
이 산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앞으로 이제 착수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이제 역사문화재단의 설립 목표고요. 여기에서 이제 역사문화재단에서 기본적인 그 데이터 작업을 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발굴하고 보존하겠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행정 절차가 또 필요해서 남원시에는 문화재 복원과를 신설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한다면 우리 남원에 지금 그 산재해 있는 하여튼 이 뭐 발굴이나 보존이나 이런 상태에서 전혀 지금 제외되어 있는 이런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은 사실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자연사박물관을 제가 추진을 한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의 역사 문화와는 또 별개로 지리산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재, 나물, 그 다음에 동식물, 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 이 부분도 지난해 4년 전 선거 때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산림청, 서구지방청과 협업을 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다면 네. 7호 공약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남원시가 네.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자들을 빼고 지금 춘향제 100주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모범사례를 등재를 위한 그런 행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남원 지역의 시민들과 산소사업자들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일제 치하 때 태동기에 보면 그 문헌사적 기록을 전혀 취합하지도 않고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 영화나 뭐 이런 콘텐츠들도 전혀 데이터베이스 없이 뜬구름 잡기식의 지금 모범사례 등재가 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100주년 기념사업회 태동이 되려면 그 최초의 그분들이 전국의 여성분들이 주도를 했고 사회적 약자들이 주도를 했지만 최소한 비용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띈다면 1000만 정도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국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으로 정말 미래 100년을 더 이어가는 그런 공간 개념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담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생산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념사업회에서 그런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좋은 말씀이고 지적이신데 사실은 2030년이 이제 100주년인데요. 올해가 2026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에 춘향전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올 하반기에 구성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 춘향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미약하게 그 여성 중심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차피 시작은 그렇게 미약하게 됐지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고 특히 이번 춘향제 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 정치인들, 심지어 민당에서조차 이 춘향제는 K컬처와 K팝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그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남원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남원 시민들
사회에서 이렇게 좀 소규모적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동력을 받아서 결국은 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는 춘향의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범정부적으로 구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산을 추계해 보니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겠다. 그런데 이 예산은 100% 국비로 좀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당위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을 했지 않습니까? 에이펙을 할 때 왜 경주로 장소를 잡았나? 결국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경주에 잘 보존되어 있는 신라 문화를 이제 접목시켜서 한 것인데 이제는 정말 이제 호남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해야 될 때다. 그런데 호남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국제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이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G20, G20 정상회의가 2029년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장 때 당선됐더라면 이것을 추진했을 텐데 이미 늦었고 그래서 2030년도에는 우리가 기반은 확실하게 다져놔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1931년부터 시작했던 100년사를 정리하고 또 다시 도약하기 위한 100년을 시작하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춘향전과 관련된 또 춘향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분류를 해서 기록 보존관을 만든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그 볼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여기에서 머무는 관광이 될 것이다. 이제 잘 아시지만 국악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의 그 항맥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상현 명창 그러면 그 휘하의 제자들이 쭉 항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명창들 수제자들이 앞으로 남을 계속 찾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후보님은 준비된 후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검증된 후보라고 이렇게 또 판단도 하는데요. 네. 양춘보 후보님은 이제 정치 시민이십니다. 예, 두 분 다 남원 시장님으로 이렇게 본선거를 치르실 건데요. 지금 우리 남원시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랬을 때 남원시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좀 궁금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약 발표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소신이 있다면, 대안이 있다면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이 잣대가 사실은 우리 전체의 남원시 예산의 규모가 일반 회계가 한 9,800 정도 되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한 1조 3천억 되는데 이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대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거둬진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이제 재정 자립도인데요. 현재 보면 한 8%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남원은 지금 소비도시이지 생산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난해하다. 다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이 결과 우리 시민에게 행복감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봤을 때 불효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 그리고 안 해야 될 예산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이런 관행들을 모조리 꺼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를 들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그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드론이 우리 남원 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연간 한 60억씩이 투자되는 이 드론이야말로 이 드론 사업이야말로 전혀 그 효용 가치가 없는 실제적으로 우리 남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 집행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원시 예산을 촘촘히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자제하고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산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미흡해서 다시 예. 보충드리자면 예. 가능한 공약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채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못 줄 형편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후보께서 이렇게 공약들을 내세우는 걸 보면 남원시 재정을 어떻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재원을 활용하고 도 재원도 활용하고 중앙부처 재원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단계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제 가능한 공약이라고 하는데 그 가능한 공약에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이제 국가에서 이 예산을 투자하는 그 국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면 도에서 몇 프로 또 시에서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에 오늘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춘향제 100주년 기념 사업회는 100% 국비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원의 역사문화재단은 시비로 일단 출연을 하겠다. 재단 법인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조례까지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 운영 체계까지 지금 연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좀 사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 이제 이 고위층의 그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모셔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면 최소한도 지금 국가유산청의 업무를 직접 컨트롤하면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고위직으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신 분들 중에 전문위원급 그래서 우리 내놓으라는 그 실력자들을 우선 좀 모시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 연간 우리 시에서 출연해야 될 금액은 한 20억 정도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이 시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기관 운영이 되면 이게 최소한 2년차, 3년차 가면서 이게 밸런스가 쉽게 말해 바란식이 맞춰지는 거죠. 대차가 수익과 손익이 균형을 이루는 단계가 오는데 그게 5년 차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수익을 맞출 거냐는 또 문제 제기가 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도 매년 예산서를 보면 이 문화예술 분야에 또는 문화재 발굴 분야에 연구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 재단에서 전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관내뿐만이 아니라 이 인맥 우리 연구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고위직들이 그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용역을 받아서 수행을 했을 때 5년 차 되면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충분히 자체 재산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시에서 없는 재령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낭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재정 공시를 좀 봤습니다. 네. 업무 추진비, 재량 사업비, 시장, 부시장, 국장, 그다음 과장들 쓰는 예산은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에 지금 530억 세수 펑크가 나는 이런 중폐제한 첫 해가 되는 올해에도 그렇게 묻지마식으로 자기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가능한 공약, 내 검증된 후보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장이 됐으면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해서 네. 가겠다는 그런 뭐좀 변화와 쇄신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번, 7번 공약은 굉장히 늦었지만 남원에 필요한 공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청 좀 고위공직자라고 볼 수 있겠죠. 관할급 이상이면.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예산회계법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의 금액을 써라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긴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남원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신화일보에서 성훈 기자인데요. 네네. 네, 역사문화재단하고 기념관은 저도 생각할 때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바이고, 네. 앞으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은 공약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단지 이게 뭐냐면 지금 재원을 12로 충당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12로 충당이 되다 보면 재단 자체가 어떤 관선 단체의 성격을 띨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관변단체로 되다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단체들과 별반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런 좀 높아심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의 주체성이 뭐고 우리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없이 지금 현재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고 하면 예촌을 만드는데 약 1,000억 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남원당금 만드는데 한 300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가야 역사문화재단 만드는데 한 300억 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570의 전시관 거기에 한 300억 정도 투자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해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런 행사성 이런 기념관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만 해도 한 3천억, 4천억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물론 춘향 100주년 기념관이 전혀 그런 쪽에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기념관이 행사성으로 1년에 한 번씩 생기는 이런 모습들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그 춘향제 100주년 기념관은 우리 남원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춘향제 100주년 기념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은 계속 지금 노크를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대충 무슨 기념관 하나 지어가지고 다 유사한 그런 것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성과 당위성과
그리고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 말하자면 춘향대 100주년 기념관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구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역사문화재단을 하나의 관변단체와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역사문화재단은 관변단체와는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관변단체는 대부분이 우리 남원에 살고 계시는 민간인 주도로 어떤 조직이 결성이 돼서 남원시의 어떤 행정 지도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관변단체라 할 수 있을 텐데, 남원의 역사문화재단은 정말로 민법 32조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남원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이랄지 또 문화예술의 승화랄지 이런 전문성 있는 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서 이 일을 담당할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연구하고 이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재단법인법상 운영이 되는 것이지 관변단체와는 달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관변단체의 모습이 안 된다면 저도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비로 설립이 되고 시비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인사권이나 아니면 운영권이 시장에게 독점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좀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최초의 출연은 어차피 시에서 시키려면 처음에는 이제 출연을 시에서 첫해 한 20억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이분들은 거의가 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이클래스, 우리 국내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이제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도 전부 받아서 여기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전라북도 각 지자체 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문화유산청에서 퇴직한 분들 중에 아주 우수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그 분야에 석학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대한민국 다른 지역의 것도 용역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주 받아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한다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 가지고 충분히 자체 독립재산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2, 3년 정도만 남원시에서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출연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계속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관에서 운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제가 자꾸 이 역사문화재단이 이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지금 관광협의회도 관광발전 법에 따라서 지금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관광협의회가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지금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은 별도의 단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운영하고 있는 형태들을 보면 무슨 시장 똘마니처럼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야 역사문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 단체라고 생기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나눠먹기식이었던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남원시의 행정이
얼마나 정말 잘못 운영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지금 듣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뭐 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우리 국정을 논의했던 사람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발전협의회와 이제 이 역사문화재단과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원시장이 해왔던 그런 관행을 저하고 좀 비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고요. 제가 하는 이런 불식들이 상당히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봐집니다. 좀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무리 질문으로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 생방송을 이렇게 시민들이나 네. 양충모 후보 캠프 쪽이나 네. 낙선암 후보님들 지지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본선거를 네. 유능하신 양충모 후보님과 어떻게 페어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저 강동원은 이렇게 시민들과 민주당 분들한테 어떻게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소회를 좀 해주시는 것이 이런 기회가 이제 자주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하여튼 저는 선거법상 만나서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해 주신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5월 4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선거가 2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15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이고 20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뭐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은 뭐 이렇게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공약을 10개를 준비했는데 앞으로 공약 3개 남은 것을 계속 이렇게 한번 발표를 통해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상대 후보가 어떻게 선거를 치룰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어른스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 상대 후보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저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 없다. 그리고 제가 평생 정치하면서 남을 저만큼 연구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우리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가장 정확히 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철학과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정책 이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호소할 뿐이지 상대 후보와 어떻게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스럽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